오늘은 저의 댓글창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거기에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 중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이렇게 물었고요. 그 밑에 천연 비타민이란 것이 어디 있어요? 천연은 과일을 통해 생으로 밖에 섭취할 수밖에 없죠. 영양제, 비타민은 다 어느 정도 가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달아두셨는데요. 자, 비타민C는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천연에서 뽑아내도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합성해서 만들어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비타민C다 라는 건데요. 비타민C가 많은 기능을 하게 되고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건데요. 바로 여기에 붙어있는 이 H가 떨어져 나와서 이 수소가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수소로부터 전자가 떨어져 나옵니다. E라고 써놓은 이 전자가 우리 몸에 전해져서 항산화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합성해서 만들었던 그 다음에 천연에서 뽑아냈던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같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걸 먹어도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요, 천연을 먹으려면 과일로부터 뽑아내던 어디선가부터 추출을 해내는데요. 그렇게 추출을 해내서 먹으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천연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천연 비타민C입니다 라고 팔고 있는 것들이요, 사실 알고 보면 천연이 아닌 것도 있고요, 천연 합성 짬뽕으로 같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연 비타민C 단독으로 하루에 6,000mg을 먹는다? 불가능합니다. 순수하게 100% 천연으로 되어진 것만 먹으려면 레몬 같은 데서 추출을 해낸 비타민C, 그걸 먹어야 되는데, 자, 계산을 해볼게요. 오렌지 한 개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양은 약 60mg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000mg을 먹으려면 오렌지 100개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렌지 100개로부터 비타민C를 뽑아내야 되고요. 그 비타민C를 먹는다면 돈으로 환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대량 가공을 해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결국 천연이 될 수가 없고, 합성이 좋냐 천연이 좋냐 이 질문은 제가 진짜 수십 번도 더 들었는데요, 모두 다 천연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말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합성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6,000mg 이상 되도록 한번 드셔보십시오. 천연으로. 금전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요, 천연이네 합성이네 따질 것도 없습니다. 효과는 똑같은데 어차피 똑같은 거 값싼 거 많이 먹는 게 낫죠. 그래서 합성을 먹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전부 마케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짓말이다. 속지 마십시오. 합성 제품을 사 드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요, 많이 먹을 수가 있고요, 효과적입니다. 또 어떤 분은 분말이 좋냐, 가루가 좋냐, 그 다음에 알로 된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건 편하게 드시면 되는 겁니다. 원하는 건 마음대로 드시면 되는 겁니다. 분말이 좋으면 분말 드시고, 알이 좋으면 알을 드시고,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거나 똑같습니다. 분말을 먹으면 빨리 녹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된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는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편한 거 드시는 게 낫고요. 단 소화가 안 되고 위장에 염증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분이시라면 알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왜 알을 드시는 게 낫냐면, 알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알갱이 한 개 한 개를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위장 속에 들어가 가지고 빨리 녹지 않습니다. 좀 천천히 녹습니다. 그래서 위장에 자극을 덜 줄 수가 있죠. 분말은 녹여가지고 주로 마시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들어가면 위장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위장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분말보다는 알이 더 좋다. 그래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식사 후에 알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분말보다 알이 낫다. 그래서 알을 선택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장에 굉장히 강한 자극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C를 먹고 속이 쓰리다 라고 한다면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속이 쓰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과학적인 진실된 표현이다. 비타민C 먹으면 속 쓰립니다 라고 하는 말 다 거짓말이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쏙쓰리게 하지 않는다. 원조 비타민 C라고 하는 놈하고 가짜 비타민 C하고 한번 구분해보자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비타민 C는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타입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딱 표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오늘 이 이야기의 답변을 그냥 얻을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한 개씩 차근차근 볼게요. 일반 산성형 비타민 C,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비타민 C인데요. 그것의 산성도가 pH 4 정도 된다. 4 아래로 된다. 그런데 중성형은 거의 중성이다. 대략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리포소말 타입은 내부가 나트륨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건 중성이고, 나트륨이 아닌 일반 비타민 C를 집어넣어 놓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가 산성형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리포소말형은 상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리포소말 비타민 C도 있습니다. 요거는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타입인데요. 요거는 안에가 산성이다. 이 산성을 나타낸 이유는 뭐냐면은 산성으로 되어져 있을 경우에 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산성형으로 먹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사서 먹고 있는 게 산성 타입이고, 가격은 600g에 3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램당 50원이에요.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성형은 얼마냐라는 건데요. 120g 3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램당 290원. 자, 몇 배 비싸죠? 거의 6배 비싸죠. 50원짜리가 290원 됐으니까. 그 다음에 리포소말형 중에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램당 30g짜리 보통 파는데 2만원 정도 합니다. 1g당 660원. 그 다음에 리포소말 액상형은요, 그램에 7만원 정도 합니다. 그램당 2333원. 자, 가격 다시 한번 봅시다. 산성형 50원 1g당, 중성형 290원, 리포소말형 660원, 그 다음에 액상은 2333원. 엄청 차이 나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흡수율도 좋으면 30g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자, 계산해보죠.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일반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산성형 비타민 C 20% 흡수된다 그랬죠. 그래서 600g을 구입을 해서 전부 다 먹으면 몇 g이 흡수되는 거냐면, 600g에 20% 120g이 흡수되는 겁니다. 3만원 주고 샀는데 120g이 흡수된다. 1g당 얼마냐 하면 250원 되는 겁니다. 1g당 흡수되는 것만 가지고 흡수된 게 나한테 쓰인다라고 생각했을 때, 중성형 나트륨이나 칼슘형으로 된 거, 이것도 역시 20% 수준밖에 흡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20g짜리 35,000원 주고 사서 20% 흡수되면 24g 밖에 흡수되지 않은 겁니다. 1g당 1,458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포소말형 30g 2만원 주고 샀어요. 흡수율 80%로 계산할게요. 그러면 24g 들어간 거죠. 그래서 2만원 주고 샀으니까 1g당 833원. 액상 리포소말 비타민 C는 30g을 샀는데 100% 다 흡수된다고 제가 계산했어요. 그러면 30g 샀으니까 30g 다 흡수되는데 7만원 들었으니까 1g당 2333원입니다. 그냥 답이 보이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g 250원은 얘가 제일 많이 흡수된 겁니다. 나머지는 비싸기만 하지 흡수된 양은 적다라는 거죠. 흡수율이 높다? 근데 그거 여러분 사기당한 거죠. 거짓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먹는 이유가 항산화능 때문에 먹고 있는 게 주된 이유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소화 잘 되라고 먹는 거고, 여러분들은 항산화, 항암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중성형은요, 나트륨을 띄워버리고 칼슘을 띄워버리고 수소를 띄워버리고 나트륨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수소가 하나가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절반밖에 항산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격에 더블이 되는 겁니다. 그램당 2,916원. 리포소말형 100% 흡수 다 된다고 보고 그램당 833원. 액상 리포소말형 100% 다 흡수된다고 보고 그램당 2,333원. 자, 250원, 2,900원, 800원, 2,300원. 어느 거 드시겠습니까? 1g당 어느 게 더 가성비가 좋죠? 그 다음에 위산 보충 능력. 위산을 보충을 시켜준다. 누가? 비타민C가. 어떻게? 내가 먹은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소금하고 만났어. 그런데 600g을 위장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 위산으로 쓰이는 거는 절반밖에 못 씁니다. 300g. 왜 그러냐면
H 수소가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절반은 안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성형 위산을 보충하느냐? 없습니다. 리포소말형 둘 다 없습니다.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비타민C는. 자, 일반 산성형 흡수되어지는 게 120g이고 600g 중에서 나머지 480g은 대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대장에서 또 사용이 되어집니다. 항산화를 하는데도 쓰이고 장 속에서 항산화, 그 다음에 거기 살고 있는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중성형은요 24g 흡수되어져 버리고 나머지 96g이 내려간다. 그 다음에 리포소말형은 6g 내려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마케팅에 흡수 잘 된다는 말에 속아서 이렇게 사먹고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흡수가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일반적인 비타민C, 속 쓰리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비타민C, 흡수율이 좋은 비타민C. 과연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물론 속이 쓰려가지고 도저히 비타민C를 먹을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속 쓰리지 않는 중성형 비타민C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속쓰림이 없어질 때까지만 먹고 끝나면 되는 거죠. 계속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흡수율이 좋은 리포소말 비타민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흡수율이 좋냐라고 사실 따져보니까 흡수율 한 개도 좋은 게 아니더라. 그 다음에 얘도 속쓰림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 계속 지속해서 먹어도 되는데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뭐 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리포소말 비타민C와 산성 비타민C를 같이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더 효율적으로 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섭취를 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먹고 있는데 가장 바닥에 들어있는 원리는 뭐냐면 항산화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뭐 항암 작용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염증을 줄이는 그런 반응도 마찬가지고요. 콜라겐을 합성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는 이유도 반응시켜주는 그 기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많은 화학 반응에 비타민C가 전자를 공급을 해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 또는 증상들을 해소를 하는데 이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화가 잘 되도록 해준다. 그것도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오는데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데 그런 기능으로 소화를 잘 되게 해준다. 소화가 잘 되니까 또 다른 건강들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항산화가 목적이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소화가 왜 잘 되도록 해주느냐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비타민C 원래 이런 상태의 것을 먹어버리면 여기서 수소가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비타민C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온 이 H+라고 하는 이놈이 떨어져 나오고 소금을 음식 속에 넣어서 먹으면 음식 속에 들어있는 소금이 녹아가지고 나트륨 플러스하고 Cl-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때 이 H+와 Cl-가 만나가지고 염산이 되고 염산이 위산이고 위산이 있어야 소화가 된다.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되면 위장에서 펩시노젠이라고 하는 효소가 분비되어지는데 이 펩시노젠이 염산을 만나서 펩신으로 바뀌어야 이 펩신이 단백질 고기를 분해를 시켜서 중간 단계에 좀 더 작은 사이즈의 단백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위장 속에 위산이 하나도 없다. 거의 없다. 너무 없다. 그러면 이 단백질 먹은 고기를 이렇게 분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위산이 부족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자주 잘 얹힌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장에 염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위장에 염증이 일어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게 되면 이물감이 자꾸 생기고 이물감이 생기니까 나는 소화가 잘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이 쓰리고요. 그래서 비타민C를 또 먹으면 괜찮다 그래서 먹었더니 비타민C가 막 속을 더 쓰리게 해. 그래서 비타민C 먹으면 속 쓰리다 이 헛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표 여러분 잘 보셔서 비타민C를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어쨌든 중성형, 리포소말형 이런 거 전부 다 속을 편안하게 한다. 그거는 도움이 되는데 항산화 시키는 데는
여기 보시면 가격 대비 가성비가 무지무지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리포조말형 비타민C와 일반 비타민C를 섞어서 먹어라. 그게 가장 좋고요.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서 나는 싫다. 그러면 그냥 일반 산성형 비타민C를 먹으면 되고요. 속이 쓰린 사람들은 비타민C를 먹어서 속 쓰린 게 아니고 위장에 염증이 있어서 속이 쓰린 거거든요. 그래서 중성 비타민C를 먹다가 위장이 튼튼해지면 다시 일반 비타민C를 먹으면 되는데 사실 위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산성형 비타민C를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 식사를 하고 나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속쓰림이 덜하고요. 결국은 위장이 튼튼해진다.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뽑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에 적혀 있는 것들처럼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가루 비타민C 3g을 물 200ml에 타먹으면 새콤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산도가 너무 강해서 입안이 하루 종일 산성 느낌입니다. 치아 겉면이 물러지고 상한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알약으로 먹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좀 전에 어떤 분의 질문이 저의 댓글창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분말을 섭취를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분말의 장점이 뭐냐면은 비타민C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순수한 비타민C만 먹는다. 그런데 분말을 어떻게 먹느냐라는 건데요. 분말을 보통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마시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분말을 퍼가지고 입안에 먼저 넣고 물을 이렇게 해서 마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요, 물에다가 녹여서 마시는 경우에 이 비타민C가 가지고 있는 산성도, 산도, 이것 때문에 치아의 범랑질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타민C로 된 용액을 마시고 나면 물로 빨리 헹궈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이 분말의 안 좋은 점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물에다가 비타민C를 넣어 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빨리 녹습니다. 그냥 물과 만나면 녹아버린다. 물 속에 어떤 물질이 녹은 상태다라고 하는 이 녹은 상태는 주로 보면 이온화 되어졌다. 물질이 이온화가 되어지면 삼투압이 발생합니다. 이온 강도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자극이죠. 그래서 비타민C를 용액으로 먹게 되면 자극이 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튼튼한 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자극이 없는데, 이 용액 상태의 이온 강도가 높은 물질이 위장벽이 헐어 있을 때 거기에 닿게 되면 자극이 굉장히 심하게 온다. 그래서 속을 쓰리게 한다. 위장에 문제가 없으면 속쓰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이 장으로 내려가 가지고 장에 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설사를 하게 된다. 비타민C를 물에다 녹여서 마시는 경우에 설사 유발이 잘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게 별로 좋지 않은 점이다. 그것 때문에 많이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요, 지금 이분처럼 물에다가 녹여서 마시면 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사실 자극을 줄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분말을 먹는 것보다는 알맹이로 된 것을 먹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비타민C를 알로 먹을 것이냐 분말로 먹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편한 대로 드시면 됩니다. 분말이 편하면 분말을 드시고 알로 되어진 것이 편하면 알로 먹으면 된다. 뭐 그 정도인 것뿐인 거고요. 특별히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고 나면, 용액으로 된 것을 먹고 나면 물로 한번 헹구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루 비타민C가 너무 시큼하니까 소금을 섞어 물에 타 복용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들, 제가 제목에다가요, 이가
탈난다라고 적어 놨는데요. 우선 두 가지의 물질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비타민 C, C다. C다라고 하는 건 화학 구조상으로 주로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산소 2개와 탄소 1개로 연결되어져 있는 유기산, 약산의 경우에 신맛을 많이 나타냅니다. 비타민C에는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소로부터 수소가 떨어져 나오는 것 때문에 신맛을 내죠. 이 신맛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싫어서 여기에다가 소금을 섞는다. 신맛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또 소금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물질 수소가 떨어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금에서는 NaCl이라고 해서 Cl이 떨어져 나오는데요. 이 Cl과 H가 만나면 뭐가 되느냐면 염산이 되는 겁니다. 비타민C를 녹여가지고 마시는 경우에도 치아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신맛, 치아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요, 여기에다가 소금을 섞어서 먹을 경우에도 녹일 수가 있다.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에서 CR을 콜라 같은 데다가 넣었더니 녹아버리는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 비타민C와 소금이 붙게 되면 염산이 되어지는데 콜라만큼이나 센 강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입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이제 입안에 묻어 있게 되는 거죠. 묻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산성도가 작용되어지기 때문에 치아의 범랑질을 녹일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뭐 한 번 먹고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씩 녹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소금으로 이를 닦으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소금으로 이를 닦아도 물로 여러 번 헹궈내도 소금 성분이 입 사이에 여기저기 껴 있습니다. 완벽하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소금이 끼어 있어서 그 잇몸 사이에 껴 있는 미생물들이 다 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충치를 만들기 어렵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소금이 잇몸 사이에 껴가지고 남아있는 것처럼 비타민C와 소금을 물에 타가지고 먹는 경우에 들어가는 도중에 치아에 묻게 되면 그냥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치가 오히려 생기는데 밥이 되어져 버리죠. 비타민C가. 비타민C와 소금이 섞이게 되면 산성으로 바뀌고 더 강한 산성으로 바뀝니다. 비타민C보다 더 강한 산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녹아 나온다. 정리를 좀 해보면 비타민C만 먹을 때보다 비타민C와 소금을 같이 섞어서 먹을 경우에 이 산성도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즉 염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가 범랑질이 녹아 나올 수가 있다. 지속적으로 먹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위장이 좋지 않은 경우, 염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저렇게 먹으면 강한 속쓰림, 즉 비타민C를 먹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속쓰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비타민C와 소금을 같이 섞어가지고 먹는 것은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좋다. 비타민C는 식사 전에 먹고요. 식사 후에 소금 물만 먹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는 청소가 되니까 괜찮고요. 이는 이를 닦은 것처럼 소금 물이 좀 남아있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걔가 위장에 들어가서 위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소금물을 먹어라 라는 것도 저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음식에 염분을 넣어서 먹어야 세포에 잘 가게 된다. 자, 이런 논리, 이런 원리에 의해서 비타민C와 소금을 같이 섞어서 먹게 되면 이가 다칠 수가 있다.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비타민C 열심히 먹고 있는데 소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인이 합성 비타민을 장기적으로 먹으면 안 좋다고 천연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고 아연질색하더군요. 박사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러는 지인은 천연 비타민을 먹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를 해서 먹고 있는 천연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 그거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천연으로
들어있는 비타민은 비타민 C가 충분하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비타민 C를 일반적으로 박스에는 하나를 먹어라, 1000mg 먹어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비타민 C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보통 6g 정도는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일반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g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몸속에 비타민C 요구량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내 몸의 여러 기능들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자, 6g의 비타민C를 천연으로 먹으려고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오렌지를 가지고 6g을 먹으려면 6g은 6000mg이잖아요. 오렌지 한 개에 60mg 정도 들어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렌지를 100개를 먹어야 6g을 먹을 수가 있는 거고 오렌지 100개를 짜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만 골라서 넣어놔야 천연 비타민C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연으로부터 뽑아낸 비타민C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천연 비타민C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금액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게 만들어서 팔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천연이네 합성이네 이거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많은 거짓말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진실된 정보보다 맨날 틀린 정보만 저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의 것들은 틀린 정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받느냐, 어떤 정확한 정보를 내가 수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건데요. 어쨌든 가격면에서 일단은 천연 비타민 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천연으로는 많이 먹기가 너무 어렵다. 비타민 C는요. 그냥 값싸고 양 많은 거 아무거나 사 먹으면 됩니다. 또 뭐 영국산이네 중국산이네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비타민 C는 천연에서 나오나 합성에서 나오나 영국산이나 중국산이나 똑같은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생긴 겁니다. 이 먹는데 전혀 지장 없고 식약처에서 충분하게 검사가 되어져서 몸에 해가 되지 않는 유해물질도 들어있지 않는 그런 비타민C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가루 비타민C 3g을 물 200ml에 타먹으면 새콤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산도가 너무 강해서 입안이 하루 종일 산성 느낌입니다. 치아 겉면이 물러지고 상한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알약으로 먹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전에 어떤 분의 질문이 저의 댓글창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분말을 섭취를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분말의 장점이 뭐냐면은 비타민C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순수한 비타민C만 먹는다. 그런데 분말을 어떻게 먹느냐라는 건데요. 분말을 보통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마시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분말을 퍼가지고 입안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요, 물에다가 녹여서 마시는 경우에 이 비타민C가 가지고 있는 그 산도 이것 때문에 치아의 범랑질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비타민C로 된 용액을 마시고 나면 물로 빨리 헹궈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이 분말의 안 좋은 점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물에다가 비타민C를 넣어 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빨리 녹습니다. 그냥 물과 만나면 녹아버린다. 녹은 상태는 주로 보면 이온화 되어졌다. 이온이 만들어진 거다라는 건데요. 물질이 이온화가 되어지면 삼투압이 발생. 이온 강도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자극이죠. 일반적으로 튼튼한 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자극이 없는데
위장벽이 헐어 있을 때 거기에 닿게 되면 자극이 굉장히 심하게 온다. 그래서 속을 쓰리게 한다. 위장에 문제가 없으면 속쓰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이 장으로 내려가 가지고 장에 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설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비타민C를 물에다 녹여서 마시는 경우에 설사 유발이 잘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먹을 수가 없다. 한 번에 5g, 10g 이렇게 먹기가 어렵다. 그래서요, 지금 이분처럼 녹여서 마시면 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것 때문에 분말을 먹는 것보다는 알맹이로 된 것을 먹는 게 더 좋다. 그런데요, 알로 먹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부형제가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비타민C 속에 들어있는 부형제 물질들은 전부 우리 몸에 좋은 것들입니다. 나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소 좀 많이 먹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 내용물을 보면은 주로 식이섬유질 물질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스테아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지방 성분이고요. 또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거니까 마그네슘을 먹는 차원에서도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영양물질을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알로 된 게 훨씬 더 저는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가 훨씬 더 편리합니다. 분말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알로 먹을 것이냐 분말로 먹을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편한 대로 드시면 됩니다. 분말이 편하면 분말을 드시고, 알로 되어진 것이 편하면 알로 먹으면 된다. 그 정도인 것뿐인 거고요. 특별히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고 나면, 용액으로 된 것을 먹고 나면 물로 한번 헹구는 게 훨씬 더 좋다. 비타민C는 알약 먹는 게 나은가요? 가루로 된 것이 나은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알이 용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위장벽이나 장관벽에 자극을 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알로 먹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로 먹을 경우에 부형제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또 그게 싫다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가루 비타민C를 먹는 것도 괜찮죠. 그냥 편하게 드시면 되는 겁니다. 양을 많이 먹기 편한 게 알입니다. 알은 천천히 녹기 때문에 자극이 덜 준다. 가루로 된 것은 자극을 심하게 줄 수가 있다. 특히 위장에 염증을 가지고 있거나 장에 염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가루는 안 먹는 게 낫습니다. 가루로 먹는 경우에 설사가 훨씬 더 잘 되어진다.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정해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영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이렇게 또 이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 다 똑같습니다. 거의 큰 차이 없고요. 그냥 먹기 편하고 휴대하기 편하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가장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